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차 재난지원금 조금 전에 이제 국무회의도 통과됐고 내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네요. 모두 그렇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일단 4차 추경을 통해서 내일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예. 우선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이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집중 지원이 됩니다. 모두 3조 8천억 원 상당이에요. 예. 377만 명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전국에 있는 PC방 하시는 분들, 노래방 하시는 분들 최대 200만 원까지, 또 수도권 음식점의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재정 투입도 늘어납니다. 지금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10조 원 이상 투입이 됐지만 이번에 추가로 1조 4천억 원이 투입이 돼서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 또 돌봄을 통해서 좀 힘들어진 가정이 좀 많습니다. 이제 돌봄 지원 대상도 1차에만 7세였습니다만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예.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2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89만 명에 대해서 총 4천억 원 상당이 지급이 되고요. 예. 또 어제 당정이 발표했던 대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도 일회성이긴 합니다만 2만 원 일일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4차 추경 선별 지급이긴 하지만 약간 좀 보완을 했군요. 보편 지급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크게 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최대 200만 원, 3조 2천억 원 한다는 거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원,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그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모두에게, 이것도 보편 지급입니다.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거고 고용안정 지원으로 또 한 1조 4천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자, 이 통신비 1인당 2만 원 통신비 지급하는 것 갖고도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지원 대상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네. 당초 계획은 17세부터 34세 그리고 50세 이상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지금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세부터 49세가 빠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예, 통신비 지원의 취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보존하자라는 취지지만 그런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 40대를 제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비판을 이제 수용을 한 건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 만 13세 이상이 8월 말 기준 4,640만 명, 전체 인구의 90%입니다. 예. 10명 가운데 9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금액이 당초 6,600억 원 수준에서 9천억 원이 넘는 1조 원으로 이제 가까워져서, 그러면 전체 지원금 7조 8천억 원을 선택과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보편적으로 좀 돌아선 게 아니냐,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없는 학생들도 종종 있잖아요. 13세 그러니까 이상 부모 학생들. 명의로, 예. 네, 부모 명의로 이제 갖고 있기도 한 이제 그러니까요. 저학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대만이고요. 또 법인폰, 외국인 전용은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선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인데 아빠, 엄마 명의로 각각 한 대씩 있고 자녀 둘이 이제 아빠 명의로 2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대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석 대, 그 엄마는 한 대잖아요. 이 집은. 예. 그러면 아빠 앞으로 하나, 2만 원, 엄마 앞으로 2만 원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학생 같은 경우 학생 본인 명의로 했다면은 각각 학생 8만 원. 각각 네.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8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군요. 예. 그리고요, 성인 중에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거의 없겠지만 이런 분들은 또 지급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 방식이 그렇죠. 정부가 예.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 요금을 2만 원 할인해주면 예. 정부가 이걸 보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을 안 하신 아하. 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라든가 예, 예. 자기 명의 개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이것도 좀 썩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정책도. 자, 어쨌든 이제 4차 추경 얘기해봤고, 자, 취업자 수가 이제 매달 발표가 되는데,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개월 연속,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해서 지난달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됐죠. 역대 최단기 장마 폭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용시장의 충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7만 4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네. 물론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6개월 연속 고용이 줄고 있다라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청년층, 자영업자들, 여성층에 있는데요. 예. 임시일용직들. 예.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만 38만 명 늘어났을 뿐 30대가 23만 명 줄었고요. 40대 18만 명, 20대 13만 명 이상 감소한 겁니다. 예. 청년층은 특히나 20대 고용보조지표 실업률을 보게 되면 24.9%. 4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거고요. 예. 또 비경제 활동도 8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냥 쉬었다라는 20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대면 업종들, 도소매 업종, 숙박 음식업 업종들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서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8월 고용지표는 이제 8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조사가 된 건데요. 예, 예.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건 지난달 16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계에 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9월 예. 고용은 아마 4월에 47만 건 이상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걸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지난 3월부터 이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다행히 4월에 이제 마이너스 47만 명 이후에 그 감소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었는데 다음 달은 역시 지난 4월 47만 명 이상의 그런 감소폭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진단이시고, 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라든지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학습지 교사분들, 네. 택배기사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그 노동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지만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거죠. 이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제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해 왔고요. 지난 5월에는 예술인이 통과가 됐죠. 이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라는 법안이 이제 국회를 이번 주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입니다. 예.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만만치 않게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하. 시장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10명 중 6명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 증가하면 당연히 해고하고 본인의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 특수 고용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하고 이 고용주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뭐 고용자들은 뭐 거의 100% 반대할 것 같고 노동자들도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이런 상황. 아무래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생활이 팍팍한데 보험료를 당장 또 내야 되니까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담일 것 같고 뭐 소득이 또 드러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제 이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자 이렇게 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화웨이에 대한 이 수출이 지금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미중 갈등의 정점에 있는 화웨이가 추가 제재 대상인데 오늘 10월부터 추가적인 제재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미 지난달에 예고를 했습니다. 이 추가 제재안의 내용이 뭐냐? 미국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만드는 이 기업이라면 미국 승인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화웨이에 물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생산이나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화웨이의 이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 반도체를 공급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15일부터 거래를 중단하는데 문제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을 좀 따져봤더니 네. 삼성전자가 거의 7조 원이 넘고요. 7조 원. 예. 1년에.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조 원. 둘이 합치면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 타격을 피할 수가 없고 예. 뭐 다급해지니까 양사는 이제 미 정부에 화웨이 거래를 승인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도 문제입니다. 삼성과 이제 LG의 경우에 거의 3조 원 가까운 이제 화웨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이 수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화웨이가 타겟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전 세계 통신 장비 1위 업체인데요.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 버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미국의 통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 계약 규모가 규모가 거의 8조 원 가깝습니다. 8조 원이요. 예. 그렇죠. 예. 8조 원 상당이다 보니까 화웨이가 오히려 타겟이 되면 반사적으로 2위, 3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중국과의 반도체를 좀 격차를 좀 벌이면서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미중 싸움에 어떤 좀 벗어나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이제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니까 뭐 피해를 보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웨이가 우리 기업의 상당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여기가 또 핸드폰도 만들잖아요, 화웨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사가 또 어려워지니까 반사 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